책임 운영기관 제도는 정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더 나은 국민행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처음 책임 운영기관 평가에서 전년 대비 실적이 급증한 기관을 도약기관으로 선정했는데요. 바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또 정신질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립부곡병원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국립부곡병원의 이영렬 원장과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님. 우선 이 국립부곡병원이 어떤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국립부곡병원은 1988년에 개원한 정신과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위치는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데 부곡하면은 그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유황온천으로 유명한 곳인데 네. 안 와보셨죠? 아니요, 가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좋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상당히. 저희 같은 이런 국립 정신병원은 전국에 지금 5개 있습니다. 이 5개 있는 병원들이 각 권역별로, 그러니까 경인권, 강원, 춘천, 전라, 경상 이렇게 권역별로 하나씩 위치가 돼가지고 당연히 이제 정신과 전문병원이니까 정신질환자 진료도 물론 하겠죠. 네. 근데 그거 외에도 우리나라 어떤 정신건강 정책 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그런 입원 적합성 심사라든지 또는 이런 지진이나 화재 같은 대형 재난 때 심리 지원 업무를 저희가 담당한다든지 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국립부곡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덧붙여서 민간에서 하기 힘든 특수진료 기능도 한 2가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97년도에 원내 부설된 약물 중독 진료소를 통해서 마약류 중독 환자분들을 쭉 진료해 오고 있었고 이건 이제 전국에서 저희 기관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5년도에 저희가 법무부에 지정 법무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병원에서 저희가 또한 범법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또 수용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 진료를 하는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의 미션이 의료기관이지만 최고의 정신과 진료를 하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인권 향상 또 지역사회 정신건강 그런 걸 더 많이 표방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의 미션이 영남권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인권 향상이 저희 기관의 미션입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 국립부곡병원이 2006년부터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돼서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후에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기관의 어떤 사업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그런 어떤 변화보다도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이 가지고 있던 가치나 지향점의 변화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라든지 자율성, 효율적 기관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관리가 강조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 기관도 최근에는 어떤 그런 좀 목표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이제 설정을 하고 그에 맞춰서 성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책임운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어떤 우리가 하는 업무의 서비스의 혁신과 또 더 나아가서 기관의 혁신을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어떤 큰 저희 기관의 어떤 운영 철학이랄까 방향이랄까 그것에 따라서 물론 당연히 저희가 하는 업무량도 좀 예전보다 많이 늘었고 안 하던 영역도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들의 하는 역할과 업무량도 많이 늘어온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책임 운영 기관 중에서 또 도약기관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이 도약기관으로 선정되게 된 비결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많이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상당히 시간이 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취지가 잘 구현되는 기관 운영을 했다. 이런 평가는 좀 잘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최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좋은 성과를 받았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좀
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기관을 하지 않고 그런 방향성을 잘 설정하고 또 그 방향성을 그 기관 내 구성원들과 잘 공유를 해서 우리가 뭘 하는지 왜 이걸 하는지가 좀 분명한 상태에서 일을 해온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성과도 좀 더 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고유사업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달성도 좀 수월했고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가 뭐 정신건강복지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나 저희가 새롭게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많았는데 그런 역할도 잘 감당하게 됐고 그다음에 뭐 포항 지진이라든가 밀양 화재는 이제 그 후의 일이지만 포항 그런 어떤 대형 재난에서 저희들이 또 국립기관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도 또 잘 감당을 하게 돼서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후에 또 어떤 성과들을 거두셨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과 학교를 기반으로 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그 학교, 아동, 뭐 청소년 그런 쪽에 정신건강 문제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저희와 이제 협력하는 학교들을 통해서 그런 그 고위험군도 발굴해내고 또 그쪽 뭐 협력기관이 아니라고 해도 저희가 또 의뢰받는 그 연계된 기관들을 통해서 그 이제 이건 좀 잘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아이들을 이제 발견해서 그 아이들한테 적절한 치료를 저희가 직접 제공하거나 또 다른 또 연계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거나 그런 기능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인 정신건강증진 저희가 나가서 이제 이제 이런 정신건강의 중요성 같은 걸 교육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 교사분들을 상대로 좀 이렇게 좋은 정보도 드리고 좋은 방향도 좀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이제 그 학기 중에 또는 그 방학 중에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과 학부모 또 저 교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힐링 캠프 같은 걸 운영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그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찾아가는 맞춤형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도 있네요.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여기까지 와셔서 저희랑 상담하세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또 이 정신건강 서비스의 특징상 보면은 정말 그렇게 할 정도의 분들은 사실은 좀 그 문제가 가볍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또 자기를 잘 오픈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어떤 특수 직역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본인들이 맡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데 그런 걸 잘 인지하고 또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찾아가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그런 당신의 정신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또 당신이 평소에 어떻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가습기 살균제 뭐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진 피해자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이런 밀착형 그분들에게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 실인원이 1948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진료가 아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실인원이 그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전년 대비 한 158% 증가된 그런 이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역할은 저희가 계속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고 찾아오시지 않으면 저희가 찾아가서 또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지진 같은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국가 재난 시에 사실 심리 치료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심리 지원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진 재난 심리 지원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셨다고요? 그 전해에 경주 사실은 경주 지진이라고 하면 경주 분들은 싫어하십니다. 그 수학여행 하신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9.11인가 하여튼 그 날짜에 맞춰서 그때 그렇게 언급해 주시길 바라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경주 지진은 포항 지진보다 훨씬 경미한 수준이었는데 그게 한반도에 처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나가서 이제 저희가 경상권역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나갔지만 이 지진 피해를 어떻게
좀 불안하시고 이제 놀라신 건 알겠는데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좀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고민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경험들을 끝나고 나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심리 지원 매뉴얼은 많이 있습니다. 뭐 화재, 세월호, 그다음에 뭐 세월호 해양사고라든지 태안 기름 이출이라든지 이런 재난별로 그런 그 심리 지원 뭐 매뉴얼이나 노하우들은 있지만 지진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진의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네. 예, 심리적인 피해가 물적 피해보다 심하고 특히 지진은 여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면서 그 피해를 가중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이제 2017년 그걸 잘 해놨더니 그걸 이제 또 이렇게 경주 지진에서 만들었던 걸 포항 지진에서 활용을 하게 그렇게 이제 됐던 그걸 뭐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초기에 포항에서 개입할 때 많이 줄였고 저희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동원된 다른 인력들한테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사실 지진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진이 나지 않아도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또 작은 진동에도 굉장히 놀라게 되기 마련인데요. 자, 당시 포항 지진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시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좀 어떤 지원 활동들이 펼쳐졌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좀 규모가 어떤 경주보다는 좀 컸지 않습니까? 네. 이제 크게 나니까 이제 그 범부처가 다 출동을 해서 이제 그 뭐 행안부, 뭐 복지부 할 것 없이 이렇게 이제 뭐 구호 쪽으로 이제 물적 피해나 그런 데서 구호 방면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그 심적 피해에 대해서 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어떤 지원 체계를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구축을 하는 그 한 부분으로서 포항 재난심리지원단이라는 걸 결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지역의 보건소, 뭐 지자체, 그다음에 복지부, 그다음 저희 같은 국립병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종합이 돼서 그런 조직체를 결성하게 됐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그 이런 그 심리 서비스, 심리 지원 서비스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그 조직체를 통해 가지고 대피소 중심으로 각 대피소 지금도 사실 흥해체육관에 일부 계속 대피해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이제 대피소 중심으로 일단 이 심리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거기를 또 우리가 찾아가고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지역사회 거점들을 통해서 방문해서 또 그런 활동을 하고 또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적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양성하고 교육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철수를 한 다음에도 그분들이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또 홍보 영상도 제작을 해서 지금 아마 유튜브에 아직도 올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나오면서 또 복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 어떤 그 지원이 또 추가적인 지원이 이제 추가적인 지원이라는 게 인원 이제 정신보건 전문 요원을 배치해서 전담 그 센터를 하나 만드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 최초로 중독 자가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건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배경은 사실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뭐 알코올 중독도 뭐 문제가 됩니다. 특히 마약류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노출이 되고 그 중독이 돼도 이걸 어디 가서 상담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좀 난감한 부분이 네. 있고요. 그리고 우선 내가 스스로 좀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물질이 꼭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보기에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뭐 이런 정보에 대한 욕구도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결국 내가 지금 이게 얼마나 중독됐느냐.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만 관리하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뭐 관리할 도움이 누가 이게 옆에서 붙어서 그걸 자문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 네.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정보를 좀 내가 조용히 정말 공신력 있는 정보를 조용히 알아보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욕구에 대해서 이거를 결국 이제 IT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구비를 좀 받았습니다. 연구비를 좀 받아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좀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한 6억 정도 되는 이제 연구비를 가지고 한 2년 정도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이제 웹 또는 앱에서
이 세 가지 기능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는 게 중독 자가진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앱과 웹사이트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중독 바로 알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중독 바로 알기 책미 힐미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회자되던 드라마 제목을 딴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약 퇴치 운동본부라든지 또는 계명대학교 약학연구소 그다음에 이 IT 쪽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탑네트 이런 데랑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합해서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트 운영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당연히 무료죠. 무료고 또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쓴 게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죠. 뭘 로그인하라고 하면서 뭘 요구한다든지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조용히 자기 문제를 알아보시고 관리하시고 또 좋은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잘 인정이 돼가지고 한국정보진흥원에서 17년 콘텐츠 제공 서비스 품질 인증까지 획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활동들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좀 사회 재적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 치료 그리고 직업 재활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사회 복귀라는 게 결국 가장 핵심이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을 갖는 것.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이제 사회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치료받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는 동안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원활하게 사회 복귀를 이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일단 단순한 작업부터 좀 할 수 있게 합니다. 단순한 작업.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단순한 작업을 2단계가 되면은 좀 더 구조화되게 마치 병원 내에 있지만 출근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시는 것처럼 퇴근 시간, 출근 시간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이제 출근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해서 이게 내가 출근해서 일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서 좀 잘 되시면 3단계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기관에 알선을 해가지고 저희가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기간이지만 그 지역에서 한번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직업 활동을 경험하실 수 있게 그러면 이제 그분이 사회에 나가셔도 좀 더 원활하게 일상생활 복귀가 되지 않나. 그래서 직업재활에 상당히 많은 역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5개 병원 중에 5개 국립병원 중에서 상당히 넓은 규모의 직업재활 전문 작업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것을 전담하는 전담 인력이 작업치료사가 또 배치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은 역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직업 재활에 굉장히 많은 역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이뿐만 아니라 또 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직업은 그냥 일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또 노는 것도 중요하고 일상생활을 여유 있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여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대인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독서 치료, 웃음 치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레크레이션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원활하게 대인관계나 그런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 안에서 연습을 시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이 국립부곡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현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이제 경상권 국립 트라우마 센터를 이제 내년에 개소할 예정이고 올해 이제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경주 자꾸 9.11 지진하고 그리고 포항 또 얼마 전에 저희가 밀양 화재도 경상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재난에서 국가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립병원은 의료기관에서 그런데 같이 조력을 하고 또 중추적 역할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느끼는 거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 심리적인 트라우마나 상처는 상당히 오랫동안 남거든요. 예를 들면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시간이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트라우마 문제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전담하는
그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전담 조직이 있으면 이분들이 평시에는 이런 그 재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매뉴얼도 만들고 연구도 하고 또 그런 그 필요한 인력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다가 재난이 터지면 이분들이 그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뭐 국립병원,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이런 인력들을 좀 총괄하는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그런 센터를 경상권에 하나 만들어 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기관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서두에 저희 기관의 미션은 그 지역사회, 저희가 경상에 있으니까 영남권 정신건강, 그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인권 향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그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잘 돌보셔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말 건강한, WHO에서 말하는 그런 완전한 건강한 그런 삶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정신건강 문제 그렇게 좀 썩 좋지 않습니다. 뭐 자살률 얘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그 외에도 우울증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가장 제가 볼 때 문제는 뭐냐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분의 비율이 너무나 작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선진국 경우에 한 40% 정도 되는데 저희가 뭐 15% 정도 됩니다. 근데 물론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이 꼭 그분들만 탓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준비들이 지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옛날과 많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그런 자신의 정신건강에 조금 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느끼실 때는 저희 같이 뭐 공신력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보면은 그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센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같은 겁니다. 그런 곳에서도 전문적인 아주 또 믿을 수 있는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어디인지 모르시면은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국가의 자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부디 그 정신적으로 잘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체적인 질환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문제도 조기 발견, 조기 개입하는 비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영렬 국립부곡병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